이 홍로 같은 경우는 부사 같은 경우는 긴 가지여도 장가지여도 상관없는데 홍로의 특징이 단가지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면 좋은 꽃이 있을 때 이렇게 잘라줘 갖고 최대한 짧은 데서 사과를 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지금 해주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이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오늘서부터 또 저희 지역은 또 영하로 떨어져 왔는데 이틀 동안 비가 와갖고 제가 와보니까는 전에 한 개씩 폈는데 또 활짝 핀 게 또 몇 개씩 보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이번 내일서부터 토요일인데요.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꽃샘추위가 온다 해서 저희 지역은 내일 영하 3도까지 예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보니까 주말에 꽃이 필지 알았더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펴갖고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여튼 평상시보다도 지금 꽃이 피는 시기가 저희가 한 4월 15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피해는 안 보고 약간의 피해는 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꽃을 따는 것보다도 꽃봉을 따는 게 일손이 적고 일도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 꽃봉이 상태에서 빨리 작업을 해줘야지 편한데 그때 홍로 같은 경우는 꽃을 많이 피기 때문에 어떤 거를 따고 어떤 걸 남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화에 달아도 되고 사실 홍로는 액화에 달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정화에 다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화에 사과를 달려면은 이렇게 한두 개씩은 따줍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결과지가 돼서 내비두고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요 측지의 맨 끝은 항상 영양분을 공급하는 스위치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를 달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과를 달면 여기서 사과를 달아서 처지갖고 이렇게 처지면 세력이 죽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요 끝에 사과를 달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다냐면 이 측지가 너무 세력이 강하고 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위로 올라가서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사과를 달아서 세력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 끝에 있는 꽃은 꽃봉오리는 다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줘갖고 여기는 우선은 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사과를 달면 세력이 죽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정리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쪽가위를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결가지랑 이 결가지가 지금 겹쳐갖고 그냥 둘 경우에는 얘네들이 겹쳐갖고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줘 갖고 액화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서로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로 뻗은 거라든지 아니면 땅으로 내려간 가지들은 다 따줘야 됩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잎눈이 나오기 힘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지금 끝에가 정화 부분이 지금 잎눈이 됐거든요. 요런 때도 이거를 두면은 영양분이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꽃이 있거든요. 꽃이 있는 앞에서 해갖고 이렇게 따줘갖고 모든 영양분이 이 꽃에 가갖고 열매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잎눈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잘라줘야지만 요 사과가 튼실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있을 경우에는 너무 길면 결국 이 가지가지마다 나중에 영양분을 뺏어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꽃이 튼실한 경우 그걸 찾아갖고 지금 여기가 정화인데 튼실해갖고 액화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이 측지에서 가깝게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양 소비가 없이 여기에 사과의 모든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결과지도 짧게 잘라줘 갖고 액화에 달아도 되거든요. 홍로 보시다시피 원래는 요 끝에 달아도 되지만 지금 여기도 가지가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쪽가위로 잘라줘 갖고 줄여서 요 지금 부지주에서 최대한 가깝게 사과를 달아서 가지를 깨끗하게 최대한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요 길게 있으면 이 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좋은 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례 작업이 꽃봉오리만 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를 최대한 줄여서 가지를 우거지지 않게 해서 그늘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써줘도 됩니다.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요 가지에서 10cm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해서 이렇게 둘 경우에도 사과를 최대한 가지를 줄이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주면은 나중에 그늘도 안 지고 그 그늘이 안 져야지 이제 내년 결가지라든지 열매들이 착색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무조건 이 가지들이 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홍로 같은 경우는 부사 같은 경우는 긴 가지여도 장가지여도 상관없는데 홍로의 특징이 단가지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면 좋은 꽃이 있을 때 이렇게 잘라줘 갖고 최대한 짧은 데서 사과를 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지금 해주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꽃이 하나둘씩 피는데 오늘은 이제 사과 정례 작업을 하면서 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돼야지만 사과가 이제 홍로가 잘 되고 그런 거를 몇 가지 알려줬는데 요 점들을 알아서 하면은 튼실한 사과들이 나올 수 있고 가지들이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농약이란지 이런 것도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명심해서 정례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이 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